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순수강 독서에 사회문화 13강 요거 법적 의제 요거 이제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봅시다. 그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까다롭죠, 그죠? 또 표현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데 문제가 또 애매한 문제가 나오면 더 힘들어지겠죠. 봅시다. 뭐 크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1번부터 봅시다. 1번. 법적 의지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지 않은 걸 골라라. 법적 의지에 대한 이해로. 뭐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법적 이해에 대한 얘기였죠. 법적 의지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이거 뭐 글 전체 뭐 내용 일치에 대한 문제겠네요. 봅시다. 답부터 봅시다. 답 5번. 법 규칙의 이제 문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한 가정이라는 의미. 이런 이제 쓰인다. 법의 어떤 그 관련 법 규칙의 어떤 문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나요? 그 어떤 법 규칙의 문헌은 유지가 되죠, 실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변경돼가지고 변경되면 사람들이 걱정한다 그랬잖아요. 미신적으로 뭐 거부감이 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렇게 미신적인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이 법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법이 변한다. 뭐 법을 어떤 문헌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의 변화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 법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염색하는 거 무죄 그 합법이야. 라고 했다 염색하는 거는 불법이야. 라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법의 어떤 문헌이 관련 문건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학생 머리는 단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염색하면 단정하지 않으니까 염색하지 마. 염색하면 불법. 이렇게 했는데 법 문건은 그대로입니다. 법 문건은 그대로 그 현재는 그죠? 그러니까 뭐 학생 머리는 단정해야 된다라는 문헌이 있으면 뭐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염색하면 단정하지 않다고 했지만 지금은 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뭐 염색해도 염색할 수 있는 거지 뭐 괜찮아 합법. 옛날에는 그 유죄였는데 지금 무죄가 된 거지. 그죠? 문헌은 바뀐 게 없습니다. 해석을 지 마음대로 바뀐 거지. 시대가. 그러면은 염색은 현재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인 거죠. 그죠? 옛날엔 불법이었잖아. 합법이잖아. 옛날엔 불법이었는데 지금 합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법이 바뀌었네? 라고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바뀌었다라는 거를 그 법이 바뀐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 예법은 이미 폐지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법 문헌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죠? 예법은 폐지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법의 문헌은 바뀐 게 없어요. 학생 머리는 단정해야 된다라는 문헌이 바뀐 거 없는데 그 해석을 바꿨다고.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법은 폐지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법 문건은 그대로인데 문헌은 그대로인데 옛날 해석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해야죠.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법이 바뀐 게 아니라고. 이게 글이 안 좋은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뭐 법의 어떤 문헌은 그대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알리는 거지. 의지를 해가 거짓말을 쳐가지고 야 지금 법 바뀐 거 아니야? 그대로야,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근데 해석을 좀 달리게 했어. 좀 이래 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유연해졌다. 이렇게 이제 그 속삭이는 거야. 거짓말 치는 거지. 근데 그 법 내용 자체가 바뀌어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문헌은 그대로인데 법 내용이 바뀌었다고. 머리는 단정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학생 머리는 단정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법은 뭐다? 염색이 가능하게 된 법입니다, 그죠? 가능한 법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 문구를 이용해 가지고 염색은 불법이다. 라고 했던 법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해석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변경이 돼가지고 예법은 거의 폐지 수준이죠, 그죠? 염색은 합법이다 라고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법이 변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사회가 지금 난리 나겠는데 이게 전부 양아치만 되겠네, 애들 전부 다 지금 학생들 전부 다 양아치만 되겠구나, 이 큰일 났다, 그죠? 미심적 거부감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뭐 그 정도는 좀 풀어줘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 5번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는 게 아니라 바뀌었는데, 그죠? 법 해석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아니야, 그 법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라는 그 이제 의제를 이용해 가지고, 법적 의제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지, 그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는 게 아니라 바뀐 사실, 바뀐 역사적 사실을 감춘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어디 갔나? 네, 여기 있네. 법의 어떤 규칙 문헌은 그죠? 법의 어떤 글자는 그대로인 채 그 실제적 작용, 그러니까 실제적 작용은 아까 말했지만 학생의 머리는 단정해야 된다라는 문헌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야, 염색하면 안 돼라고 했지만 실제적 작용이 바뀌었죠. 염색해도 돼라고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숨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의 해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를 바뀌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를 숨기는 거지. 법의 해석을 완전히 옛날엔 유죄였는데 지금 무죄로 바뀐 거를, 완전히 법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법이 바뀐 개념이죠. 그죠? 완전히. 예. 근데 그거를 숨기는 거지. 아니야, 법은 그대로 있어. 그죠?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학생 머리는 단정해야 돼 라는 법은 그대로 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법적 의제를 사용한다. 법적 의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잖아. 그죠? 그 좁은 의미, 또 넓은 의미는 또 뭡니까? 그거 숨기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 그죠? 야야, 그거 법적 의제 아니다, 이렇게 싹 숨기는 거지. 그죠? 거짓말 치는 거를 숨기는 거라고. 그거까지 포함하는 게 넓은 의미다. 하여튼 조금 쉽지 않죠, 그죠? 뭐 이해하려면 쉽지 않은 거다. 근데 뭐 단순히 내용 일치로 보게 되면 이 문구가 틀렸죠, 그죠? 그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는 게 아니라 어디 갔나?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죠? 법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그에게 심어줘야 됐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법이 바뀐 거를, 법이 안 바뀌었다라고 이제 거짓말 치는 게 이제 법적 의제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라는 거 이해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바꾸려면 법의 문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법의 문헌이 이 해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인다. 그죠? 맞고 답은 5번. 자, 1번부터 또 하나씩 봅시다. 1번부터. 1번부터 보면 사회적 필요를 제도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 중에 하나다. 단순 내용일치로 보게 되면 법적 장치 중에 하나다. 사회적 필요를 제도적으로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법적 장치 중에 하나다. 법적 장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죠? 여기 있네. 최적화된 장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장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고, 뭐 완전히 똑같은 그 글자는 없는데 추론 개념이 좀 들어가네, 그죠? 단순 내용일치는 안 되겠구나. 근데 사회적 필요가 뭡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예가 두 가지가 있었죠. 실종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여기 뒤에 그 입양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입양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 그 두 가지 예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 사회적 필요, 그러니까 막 그 실종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실종을 예를 들면은, 실종이 돼가지고 실종 가족들은 계속 이제 실종으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 실종자의 어떤 재산을 뭐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고, 그 실종자니까 그 사람 주인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은데 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또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실종이 돼버렸어. 집을 나가버려갖고 안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제 그냥 실종자로 치면은 결혼도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데, 배우자가. 그죠? 재혼을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사망 처리를 했을 때는, 사망이기 때문에, 또, 뭐 그 사람 어떤 재산을 이제 나누어가지고, 또 뭐 상속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 것도 결혼하고 사회적으로 또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사회적 필요란 얘기입니다. 그죠? 또 이제 밑에 이제 입양에 대한 얘기도 봤을 때 부모님이 없어. 누군지 몰라. 이럴 경우에 뭐 그 사람은 굶어 죽습니까? 그죠? 그 애들 뭐 고아들은 굶어 죽나?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현대 사회 같이 어떤 뭐 성숙된 사회, 성숙된 사회에서는 뭐 부모님이 안 계셔도 뭐 두 분 다 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사회가 그 어떤 애들을
보살필 수가 있죠. 그게 성숙한 사회인 거지. 근데 유년기 사회 단계에서는 그걸 감당을 못해. 뭐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어. 고아 같은 경우에 또 어디 가서 굶어 죽고 막 이래.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사회에서, 그죠? 유년기 사회에서는 필요하죠, 그죠? 법적 의제라는 게 필요해. 왜냐하면 그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의제잖아. 법적 의제잖아. 의제 거짓말 치는 거잖아. 그게 왜 거짓말 치는 건데요? 그걸 설명하면,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아닌데 부모님이라고 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는 거잖아. 의제잖아. 그죠? 이해되죠? 근데 그게 그 법적 의제가 왜 필요하다? 사회적 필요. 고아들, 부모님 없는 고아들 누가 돌봐줘야 될 거 아니야. 사회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사회에서 걔들 어떻게 뭐 돌볼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걔들 맡아가지고 키워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필요. 제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장치 중에 하나다. 법적 의제라는 게, 그죠? 실종자도 마찬가지죠. 실종자 가족들이 만약에 사회가 성숙된 상황에서 이제 실종자이더라도 실종자라 가지고 뭐 재산이 다 묶여 있고, 배우자는 나이가 젊은데 또 다른 어떤 그 행복하기 위해서 또 재혼하는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안, 재혼을 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사람 또 사귈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게 이제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겠지. 아니면 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재산이 다 그걸로 다 묶여 있어. 그 실종자 이름으로 다 묶여 있어. 그래갖고 돈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든 뭐 해줄 수 있는 장치, 제도적 장치가 있는 거지. 성숙한 사회에서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땡전 한 푼 못 주고 굶어 죽겠지, 그 사람은.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필요를 제도적으로 충족시키는 건 어느 시대다? 근대 이전에,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그죠? 근대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성숙한 사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사회적으로. 그죠? 그때는 이제 그 법적 의제가 필요 없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필요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법적 의제를 사용해가지고. 이해되죠, 그죠? 그런 또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뭐 아까 입양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실종 문제, 그죠? 요런 거에서 이제 그 법적 의제를 이용해가지고 좀 사회가 좀 잘 돌아가게, 조금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뭐 이해되죠? 또 2번. 법의 엄격함을 극복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그러니까 법의 엄격함이 뭡니까? 야, 그거 니들 부모 아니잖아. 그거 뭐 어디서 거짓말 쳐. 그죠? 엄격하죠. 그죠? 딱딱딱 끊어줘야지. 엄격하게. 그다음에 실종은 실종이고 사망은 사망인 거지. 실종되는데 사망했는지 어떻게 알아? 사망한 거라 인정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법의 엄격함. 그죠? 딱딱 끊어주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런 법적 엄격함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적 의제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좀 뭐 부모가 아니지만 DNA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모인 걸로 치자. 아니면 실종이 오래되면 사망한 걸로 쳐가지고 그 가족들은 또 자기 또 사회에 또 에서 생활하도록 해줘야 되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법적 의제라는 거지. 그죠? 법의 엄격함을 극복이 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죠, 그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좀 너무 엄격하게, 그죠? 뭐 1이면 1이고 2면 2고 3은 3이고 이렇게 딱딱딱 되는 게 아니고 좀 봐주자 이런 식이잖아요, 법적 의제는. 그런데 유연하다. 근데 메인은 이제 요거는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이제 이럴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성숙한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가 이제 커버가 되니까, 뭐 굳이 이제 법적 의제를 쓰지 않더라도 사회가 커버해 준다. 뭐 그런 게 개념이죠, 그죠? 이해되죠? 3번. 사회적 유용성을 위해서 법과 사실 사이에 불일치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 그죠? 그죠? 사회적 유용성이 뭐예요? 그 실종자 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법적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망한 걸로 쳐가지고 그 재산도 이렇게 다 분할하고, 그죠? 또 뭐 배우자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주는 거. 사회적 유용성. 그냥 뭐 어떤 부모님이 없어, 그죠? 아니면 또 어떤 어떤 사람 집에는 뭐 아들과 딸이 없어. 그러면은 또 이렇게 연결시켜줘가지고 또 입양해가지고 키울 수 있게. 그 사회적 유용성이죠. 그런 걸 위해 가지고 법과 사실 사이 이제 불일치를 커버시켜주나, 그죠? 사실은 팩트는 뭐예요? 뭐 남이에요, 그죠? 입양된 뭐 부모 입양된 자식은 거의 뭐
사실 팩트는 뭐예요? 남이죠, 남. 근데 법에서는 야, 그 뭐 입양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아들 딸이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지. 그 일치를 감수하게 해주는 게 뭐다? 법적 의제입니다. 법적 의제. 그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걸로 쳐주자. 요게 이제 그 법적 의제니까 이해되고. 4번.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법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그죠? 취급하는 것을 쓴다, 그죠? 이게 넓은 넓은 의미가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 그죠?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 의미의 법적,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적인 의미, 다르지 않다, 그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이제 부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거짓말인 상황이 계속 부인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인 힘을 가해주는 것이다. 이해되죠? 뭐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좀 꼼꼼히 이해하고 보려면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고, 표현이 조금 깔끔하지 못한 표현들이 몇 개가 보여가지고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죠? 좋은 글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답은 5번이고, 그죠? 답은 5번 잡혀지고 넘어갑시다. 또 2번 봅시다. 2번. 네, 2번 봅시다. 2번. 메인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메인의 입장. 이거 뭐 글 전체가 이제 그 메인의 입장이죠. 맞나요? 이거 뭐 누구 나오냐면 벤담 나오고 이제 블랙스톤 나오고, 여기 3문단 메인, 그다음 메인, 그죠? 5문단도 메인이고 6문단도 메인이잖아요, 그죠? 메인에 대한 얘기고, 결국 이제 뭐 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이 글 전체는 그 벤담과 블랙스톤이 나오는데, 그 벤담은 완전히 반대죠, 그죠? 비판이죠. 법적 의제가 이거 안 돼, 사기꾼이야, 거짓말이야. 그리고 블랙스톤은 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금 기여하니까 괜찮다, 뭐 유용성이 있다, 유효한 수단이다, 그죠? 블랙스톤은. 메인도 이제 이제 블랙스톤하고 비슷하게 유용성이 있다, 그죠? 쓸만하다라고 했지만 좀 생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메인은 과거,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시기, 유년기의 사회 단계에서는 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사회가 좀 성숙해지면 좀 필요 없지 않나, 그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법적 의제라는 게 여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블랙스톤은 유용하다라고 본 건데, 메인은 어떨 때는 유용하고 어떨 때는 유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유용한데 지금은 유용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세 명의 입장이 다 다르죠. 근데 뭐 주 내용은 이제 메인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메인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답부터 보면 않는 걸 골라라 해서 답 4번. 법적 의제의 도구적 유용성은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 개념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유용성이라는 게 좁은 의미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좁은 의미에서 드러나느냐, 넓은 의미에서 드러나느냐, 그죠? 보면 되겠지. 좁은 의미는 일반적인 어떤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적 의미, 그냥 거짓말해도 된다.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것, 그게 이제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고,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뭐다? 좁은 의미 다 포함하고, 근데 그런 어떤 사실, 여기 이게 의제다, 나 의제로 썼다, 지금 상황이 의제인 상황이다 라고,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냥 이제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인 이게 이제 의제인데, 그거를 이제 숨긴다 이거지. 요거는 거짓말 치는 거고, 이건 거짓말 친 거 마저 숨기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 지금 그런 게 이제 넓은 어떤 개념인데, 넓은 의미의 이제 법적 개념인데, 법적 의제인데, 도구적 유용성은 어디서 잘 명확하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뇌피셜로 하면 별로 똑같지 않나라고 하겠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것인데, 도구적 유용성은 이 같은 이해 방식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됐잖아요, 그죠? 이 같은 이해 방식이 뭐예요? 넓은 의미를 말하는 거겠죠? 맞나요? 메인은 법적 의제가 갖는 도구적 유용성이 이 같은 이해 방식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를 말하는 거겠지. 이 같은 이해 방식은 이건 포함하면 안 되나요? 이게 포함된다 하면 이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도 여기 포함된다 그랬잖아, 그죠?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 그랬잖아. 여기 있네.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도 이에 포괄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라는 게 요놈을 말하는 거겠지. 그죠? 문맥적으로. 야, 이거 쉽지 않네. 그죠? 이 같은 이해 방식이라는 게 요놈 이걸 말하나요? 이걸 말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요놈이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걸 말하는 거겠지. 그죠? 이게 포괄되고 다 포괄되는 거니까 여기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가 이 도구적 유형성을 더 잘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나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글이 좋지가 않아요. 이 글 쓴 사람의 어떤 게, 그죠? 글 쓴 사람이 뭐 이래 좀 꼼꼼히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막 쭉쭉쭉 그냥 지 생각나는 대로 써가지고 별로 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그죠? 아주 나쁜 글입니다. 봅시다. 어쨌든 답은 4번이 있다. 다시 보면 법적 의지의 도구적 유형성은 좁은 의미의 법적 의지의 개념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의 법적 의지의 개념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라고 이제 본문에 있었다. 그죠?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죠. 그죠? 별로 안 좋은 선지 같습니다. 어쨌든 그 좁은 의미의 법적 의지의 개념은 넓은 의미의 법적 의지의 개념에 포함이 되고 그걸 통해서 넓은 의미의 법적 개념을 통해서 이게 유용성이 더 잘 드러난다. 뭐 이해하면 그렇죠. 법적 그 거짓말을 치고 거짓말을 숨기면은 더 잘 사람들이 더 잘 속겠죠. 그죠? 거짓말을 치고 나 거짓말했다라는 걸 숨김으로써 더 잘 사람들에게 먹히겠지. 그죠? 유용하겠지. 여기서 도구적 유용성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비록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사망과 실종을 봤을 때 사망은 그냥 진짜 실제로 이제 죽어야지 이제 사망인데 실종이 돼갖고 오랜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죽어서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네, 죽은 걸로 치자,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인데, 응? 근데 그 거짓말 치는 것조차 숨겨버리면 야 이거 뭐 입양 같은 것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이러고 뭐 막 사람들이 광고하고 다니지 않죠. 그죠? 입양을 했다 그러면 계속 이제 뭐 내 아들 내 딸로 나만 알고 있는 거지. 아니 뭐 애들한테도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심지어. 그죠? 숨길 수도 있잖아. 어쨌든 간에 숨기는 게 유용성이 더 크죠. 그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단순 내용일지로 풀어도 되고. 그죠? 이해된다. 다음 4번이다. 그죠? 오답도 봅시다. 1번부터 오답 봅시다. 법적 의제가 어디까지는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반대를 한다. 메인은. 응? 그 메인은 법적 의제가 어디까지나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이다. 예, 불과하다.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이거 거짓말이라고. 벤담이 그랬죠. 벤담이 그랬죠. 벤담이. 응? 그죠? 벤담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야 이거 가장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이다. 이거 이러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메인은 벤담의 비판을 단지 그냥 무식하다, 무지함을 드러냈을 뿐이다. 아 벤담 저건 진짜 너무 무식하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뭐 메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죠? 어떤 뭐 벤담의 어떤 벤담의 평가에 이제 반대한다. 맞죠, 그죠? 2번. 이거는 생각마다 다를 수가 있지. 나는 벤담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메인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고, 이 지문에서 메인의 입장에서 보면, 벤담을 무식한 놈, 그죠? 이렇게 이제 욕을 했죠, 그죠? 이렇게 반대한다. 이해되죠? 2번. 법적 의제가 일정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 그죠? 동의한다. 그러니까 유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사회적 목표. 그러니까 뭐 실종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좀 어느 정도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묶여 있으면 실종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도 뭐 이렇게 뭐 쓰지 묶여 있어가지고 주인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다음 또 뭐 배우자는 결혼도 못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풀어주자, 그죠? 사회적 목표 좀 사회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일상생활이 또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법적 의제가, 그죠? 동의한다 맞고. 그러니까 동의하는 아까 뭐 블랙스톤이 이제 그 유용하다,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근데 메인도 이제 그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법적 의제가 근대적인 법 체계 내에서 근대적인 법 체계는 뭡니까? 지금 성숙한 사회죠.
법적 의제가 성숙한 사회, 그 근대적 법체계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죠. 음? 법적 의제가 법체계, 근대적인 법체계, 성숙한 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러면 안 돼. 근대 이전에 유년기의 사회, 그죠? 본문에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 유년기의 사회 단계에서는 야 이게 최적화다, 좋다, 최적화된 장치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아니죠. 이게 이제 성숙한 사회에서는 이 같은 장치를 통해 가지고 유용한 결과를 도모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어? 유용한 결과를 도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성숙한 사회에서는 필요 없다고. 왜? 고아 같은 경우에도 꼭 부모님이 있어야지만 걔가 이제 목숨을 유지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나? 성숙한 사회에서는 부모님이 없어도 걔들을 키워주고 밥을 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줘요.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뭐 입양 같은 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이해가 되죠? 뭐 실종자도 마찬가지지, 그죠? 성숙한 사회에서는 이렇다 하더라도 또 뭐 배우자가 또 뭐 다른 사람 뭐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산이 다 묶여서 한 푼도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사정을 알고 뭐 어떤 사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지.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법체계가 이제 그 성숙한 사회인가요? 그것도 좀 추론을 해야 되죠. 추론을 해야 되고 이제 이거 대놓고 나와 있네. 내용 일치네요, 그죠? 근대적인 법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걸 저해를 하고 있다. 오히려 이게 이놈들이 지금 안 좋네. 법적 의제라는 게 근대적인 법체계에서는 지금 나쁘게 작용하고 있죠, 그죠? 뭐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류하지 마. 좀 이렇게 좀 봐주자.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딱딱딱 엄격하게 딱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좀 봐주자, 얘는 봐주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저해되죠. 체계적 분류가 안 된다. 네? 그죠? 방해를 받는다.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근대적인 법체계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안 된다.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죠? 이해됐고. 그 다음에 5번. 법적 의제는 근대적인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개념들의 체계적 분류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 그렇죠. 여기 있었잖아. 아까 대놓고 있었네. 금방 본 거죠. 체계적 분류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죠? 그가 누굽니까? 그래서 메인이죠, 메인. 그죠? 뭐 지금 2문단부터 3문단부터는 전부 다 메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뭐 벤담의 비판이 얼핏 나오긴 했지만 여기 밑으로 3문단 밑으로는 전부 다 메인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메인에 대한 얘기다. 오케이. 다 됐고, 다 됐죠? 답은 2번이고 넘어갑시다. 3번. 예, 계속 봅시다. 3번 봅시다. 3번. 메인의 입장에서 이제 가에 대해서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메인의 입장에서 가를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메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뭐가 있으면 그걸 이제 누구의 관점으로 볼 건가, 그걸 중요하죠. 메인의 입장에서 보라라는 얘기고. 어차피 3문단은 메인에 대한 얘기네. 예, 봅시다. 그죠? 사회와 법의 조화. 이건 뭔 얘기였습니까? 여기서 3문단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법이 이제 따라가지잖아요. 따라가줘야 돼. 이게 뭔 얘기냐면 뭐 사회가 매 순간 발전해 나가죠. 변화해 나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법도 거기에 이제 새로 생긴 뭐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법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로봇이 공장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는 어떤 법안도 필요한 거고, 또 더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그 비트코인 같은 거죠. 비트코인이 만들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돈을 막 투자하고 난리가 났어, 그죠? 그러면은 그걸 이제 비트코인을 돈으로 볼 건가, 그죠? 재산으로 볼 건가? 법적으로 재산으로 볼 건가? 재산으로 보지 않을 건가? 그런 거가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들어져가지고 온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사고 막 돈 잃고, 아니 어떤 사람 돈 벌고 막 이래 난리가 났어. 그럼 그게 이제 그 법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돈으로 봐야 될 건가, 돈으로 보지 않을 건가, 그죠?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이제 법 안에 없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그러면은 재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법에 걸려드는 재산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무법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잘못하면. 그죠? 어?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쫙 올렸다가 그걸 다 팔아가지고 한꺼번에 폭락시켜. 그죠? 그리고 자기는 돈 벌고. 이런 어떤 그 금융, 이제 그 주식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잡혀갑니다. 저 금융감독에서. 그 돈이 뭐 내가 뭐 몇 수천조가 있어가지고 막 어떤 그 주식을 확 사.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다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야금야금 팔아가지고 떡락시켜 버려. 또 다시 또 값이 떨어지면 또 사고 또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장난질 칠 수가 있잖아요.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그죠? 주식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걸 이제 그 주식은 법망에 다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장난질을 못 치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이 없으면 그 장난칠 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와 법의 조화라는 게 어떤 사회가 변화하는 어떤 뭐가 생겼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법도 따라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체된 사회에서는 그냥 법이 문명의 발달에 족쇄를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뭔 얘기냐? 만약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재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니들 그거 해봐야 돈이라도 아무것도 보장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족쇄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하지 마 금지. 그죠? 그 접속 못 하겠다 해버리는 건가. 그게 족쇄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안 하겠지만 사회는 발전을 안 하겠지. 그죠? 발전 안 하겠지. 또 반면에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뭐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사회가 이제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이제 법이 거기에 맞게 따라가는 거지. 그래갖고 비트코인도 이제 재산으로 치가지고 금융감독에서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봐가지고 막 장난질 치는 거 못하게 하자. 요렇게 하는 거죠. 진보하는 사회, 발전하는 사회,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메인의 생각이죠, 그죠? 메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뭐 법적 의제라는 게 필요 없죠. 왜냐하면 뭐 변화가 없잖아, 그죠? 법도 그대로고 뭐 문명도 그대로고 있는 상태니까 문명이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법이 발목 잡아가지고 발전 못하게 되는 거니까 법이고 나발이고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법적 의제가 필요 없지. 법적 의제는 뭐냐? 어떤 사회 혼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신적 거부감이 생긴다는 얘기. 법이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법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지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짓말 쳐가지고 이거 속이는 거, 그죠? 숨기거나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이 법적 의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진보하는 사회, 발전하는 사회에서 이런 게 이제 그 법적 의제가 유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용성에 대한 얘기, 그죠? 그 후자의 경우 법적 의제가 아주 그냥 이런 거 끌어내는 장치들 중에 하나다. 그 변화가 없으면 필요 없는 거고, 근데 막 이제 발전해 나가는 사회에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간극이 생기니까.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법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빨리 못 따라갈 경우에 그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틈을 이제 법적 의제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 법은 없는데 기존 법을 다르게 해석해 가지고, 그죠? 거기에 그 상황에 적용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내용이 이제 그 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계속 봅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추론하라. 추론 문제네요. 답은 4번. 성숙한 사회에서는 법적 의제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가하고 나발이고 이건 뭐 그냥 틀린 내용이죠, 그죠? 왜 틀렸습니까? 성숙한 사회에서는 법적 의제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아니, 틀렸죠. 성숙한 사회에서는 법적 의제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유년기의 사회, 그죠? 유년기의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유용성이 어떤 사람들이 거부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년기 단계는 어떤 사회입니까? 막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막 변화가 되고 진보하고 있는 사회겠죠. 그죠? 그래갖고 사회가 문명이 계속해서 쭉쭉쭉 치고 나가는 거야, 문명이. 그죠? 뭐 AI 로봇도 들어오고 비트코인도 생기고 막 쭉쭉쭉 치고 나가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법이 쭉쭉쭉 따라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런 사회가 이제 그 유년기 사회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이제 정체기 사회를 조금 정체된 사회라기 보기는 힘들고, 그 성숙한 사회가 조금 뭔가 안정된 사회, 정체된 사회라기보단 좀 안정된 사회죠. 성숙한 사회, 안정된 사회에서는 이거 법적 의제 필요 없다. 그죠? 법적 의제가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고아, 여기 지금 그 입양 같은 거도, 그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뭐 고아나
부모님 안 계시는 그 사람, 그 애들을 키워줄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양이 필요한 거지. 근데 성숙한 사회에서는 사회 자체가 이제 그 어떤 방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걔들 키워주기도 하고, 좀 먹여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거지. 사회 전체가. 그죠? 그게 이제 성숙한 사회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법적 의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입양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입양 안 해도 걔는 잘 먹고, 교육을 잘 받고, 잘 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입양이라는 게 뭡니까? 법적 의제죠. 법적 의제. 입양이 법적 의제입니다. 왜 법적 의제입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아닌데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거짓말 치는 거잖아. 그죠? 내 아빠, 내 엄마가 아닌데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르는 거잖아.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입양, 그 의제라는 거지. 입양이라는 게. 그죠? 근데 이제 사회가 성숙하게 되면 굳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막 의제 막 거짓말 치고 뭐 내 아빠네, 내 엄마, 내 딸이네, 내 아들이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사회에서 부모님 안 계셔가지고 이제 그 사회에서 키워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입양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회에서는 법적 의제를 좀 세련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고 얘의 입장에서 뭐 내가 볼 땐 뭐 이 문제를 읽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뭐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메인의 입장에서 보란 얘기죠, 메인의 입장에서, 그죠? 성숙한 사회에서는 법적 의제를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없애야 된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죠? 답은 쉽게 나오고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정체된 사회보다 진보하는 사회에서 법적 의제가 더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거 추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정체된 사회보다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법적 의제가 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왜냐하면 정체된 사회는 사회가 쭉 발전해 나가려고, 문명이 쭉 발전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법이 차단시켜버리죠. 야, 그렇게 하지 마. 없는 걸로 해. 비트코인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 막, 야, 이거 뭐 할 수 있겠다 이러고 사회가 막 붕 떠가지고 막 사회 전체가 막 붕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법으로 야, 그거 하지 마. 금지. 이래 해버리면 금지는 될 수 있겠지. 그죠? 금지가 돼가지고 비트코인은 아예 사라지는 건데, 그죠? 그 값이 뚝 떨어질 거고. 그런데 그 사회는 정체된 사회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진보하는 사회는 뭐다? 발전하는 사회, 그죠? 는 그거를 이제 그 법이 이제 그 비트코인도 재산으로 쳐주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뭐 그 지금 여기는 뭐 옳고 그렇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그죠?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그 법이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비트코인도 재산으로 쳐주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비트코인도 이제 도용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발전해 나간다. 뭐 그런 개념인 거지. 변화해 나가는 거. 그런 사회에서 이제 사회가 발전해 나가니까 뒤에 법이 따라가잖아요. 법이 먼저 나가진 않지. 그죠? 뭐가 생기고 거기에 맞는 법이 생기는 거니까. 어떤 변화가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법이 생기는 겁니다.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사회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죠? 그 사회에 어떤 뭐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법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쭉쭉쭉 앞으로 나가고 법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카바를 치면서 문명을 보호해 나가는 건데, 그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이제 법적 의제를 이용하는 거죠. 왜? 그 간극, 그 문명의 사회가 쭉 앞으로 나갈 때 법이 따라가는데 그 간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간극, 비는 부분이 있는 거지. 법이 커버를 못 한다는 얘기지. 예? 법이 커버를 못 하는 그 지역을 법적 의제가 커버를 해준다. 예? 그죠? 그러니까 정체된 사회에서 필요 없지. 왜냐면 다 사회나 법이랑 지금 한 통속이 돼가지고 뭉쳐져 있잖아요. 똘똘 뭉쳐져 있잖아. 간극이 없잖아. 그죠? 법적 의제 필요 없지. 그죠? 간극을 메우는 게 법적 의제니까. 그죠? 2번 봅시다. 2번. 유년기의 사회에서조차 사회와 법 사이의 간극은 해소되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 성숙한 사회든 뭐 유년기의 사회든 간에 사회와 법 사이의 간극은 해소돼야 돼. 왜? 이게 뭐 본문에 없었죠, 그죠? 이거 해소 좀 안 하면 어때? 그러면 그 법적 의제가 필요가 없지, 그죠?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예가 있나? 여기 뭐 입양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위쪽에 실종이라는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예를 들까? 이걸 뭐 보는 거죠. 실종 예를 봤을 때, 실종 예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유년기든 뭐 성숙한 사회든 간에, 그죠? 사회와 법 사이의 간극을 해소돼야 돼. 왜냐하면 사회와 법 사이의 간극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좀 간극이 좀 있으면 어때?
사회가 어떻게 변해오든 간에, 어? 그 이제 그 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법이 어떤 뭐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요 예를 보게 되면 실종을 했는데 실종자가 명의로 어떤 뭐 집이든 뭐 아파트든 뭐 차든 다 재산이 다 이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실종돼 버렸네. 그럼 재산을 정리가 안 되죠, 그죠? 그 남아 있는 가족들은 돈을 쓸 수가 없어. 거지야, 거지. 그죠? 뭐 집 있고 뭐 다 있고 한데 자기 게 아니니까 뭐 돈을 못 써, 그죠? 그다음에 또 그 배우자가 젊다면 재혼도 어렵죠, 그죠? 이 사람도 이제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실종이 뭐 10년, 20년 길어지면, 응? 그죠?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성숙된 사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지가 되고, 배우자는 뭐 결혼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성숙한 사회, 그죠?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해도 뭐 행복하, 사람 사귀고 사귈 수도,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죠? 연애하고 살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뭐 일단 성숙된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돈이 없다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죠, 그죠? 사람들이 뭘 해줘. 이제 사회에서 뭔가 해준다는 얘기지. 예, 근데 이제 그 유년기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면 굶어 죽겠죠, 그죠? 굶어 죽을 수가 있다. 재산이 정리가 없어가지고, 아파트가 있고 하지만, 그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종자 명의이기 때문에 굶어 죽겠지, 그죠? 유년기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야, 그 간극이 생겼다. 어떤 그 사회와 법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라는 게 이제 요런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법이 좀 따라가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유년기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애들이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는 상황이 이 사회와 법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또 뭐, 뒤에 앞에 나와 있는 얘가 입양이란 얘가 있네요. 입양, 그죠? 이거 뭐 고아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없어. 그럼 이제 성숙하지 않은 어떤 그 유년기 사회에서는 굶어 죽겠지. 그죠? 굶어 죽겠지. 예. 그 이제 그런 어떤 사회에서, 어떤 법이, 어떻게 에서의 간극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좀 이해가 좀 적절하지 않나? 어떤 사회와 법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다라는 게 이제 그래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전쟁에 나가지고, 그죠? 고아가 많이 생겼어. 그런 사회가 변화가 된 거야. 그러면 또 고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걔들 다 굶겨 죽일 수가 없으니까 법이 야 이거 입양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부모들은 애가 없고 그죠? 어떤 그 애들은 부모가 없고 하니까 연결시켜 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게 사회 속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간극을 메워주는 뭐 그런 거겠지, 그죠? 사회와 법 사이에도 간극이 생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비트코인 예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도 막 이제 그 사회가 이제 변화가 왔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생기고 뭐 이거 여러 가지 코인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변화가 생겼어. 그럼 이제 법이 거기 이제 그 누가 장난질 못하게 법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그 법이 없는 상황 그때가 사회와 법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 뭐 유년기 사회든 간에 성숙한 사회든 간에 무조건 사회와 법 사이에 간극은 해소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지. 누군가가 요 실종에 의해서는 그 실종자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는 어떤 법이 없어가지고 그죠? 피해를 입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막 나가지고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갖고 그런 사회에서 입양이라는 어떤 의제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 고통 그죠? 고아들이 막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와 법 사이에 간극이 발생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누구는 돈을 잃고 막 울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회와 법 사이의 간극이 생겼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유년기의 사회든 성숙한 사회든 필요한데 근데 유년기 사회에서 이제 사회와 법 사이의 간극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였다? 메인의 입장에서 이제 법적 의제인 거지. 법적 의제, 그죠? 법적 의제를 써가지고 유용하다. 법적 의제라는 게 아주 유용하다. 사회와 법 사이의 어떤 조화를 이끌는데 장치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 법 사이 법적 의제라는 게 아주 유용하다는 얘기잖아요. 메인의 생각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법적 의제뿐만 아니라. 근데 법적 의제도 유용하다. 이해되고.
그럼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 사회와 법 사이에 간극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법적 의제 필요 없다면서요. 그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때 성숙한 사회에서는 사회와 법 사이의 관계를 누가 해소해 줍니까? 그 사회 자체에서 해소를 해주는 거지. 예? 추론하면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굳이 막 법적 의제 이런 게 없더라도 성숙한 사회에서는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굳이 뭐 실종 선고 있더라도 재산이 없어가지고 정리할 재산이 없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굶어 죽느냐? 아니죠. 성숙한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입양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막 고아가 막 엄청나게 많아졌어, 그죠? 그러면은 성숙한 사회에서는 커버를 해줘요, 그죠?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꼭 이제 입양 안 하더라도, 그죠?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죠?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숙한 사회에서는 뭐 굳이 법적 의제를 쓰지 않더라도 어떤 커버가 되는 어떤 성숙한 사회. 우리는 지금 상황은 그만큼 안 됐네. 그만큼 성숙하진 않았네, 그죠? 어쨌든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재산으로 뭐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겠지. 비트코인에 관한 성숙한 사회에는 조금 상상을 좀 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죠? 아직까지 그런 사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고의에는 적절하지 않고 뭐 어쨌든 입양이나 아니면 그 실종에 대한 예로 봤을 때 성숙한 사회에서는 굳이 입양이라는 의제 아니면 뭐 실종자를 사망으로 거짓말 치는 이런 어떤 의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냥 사회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봅시다. 3번. 성숙한 사회보다 유년기 사회에서 법적 의제에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클 것이다. 그렇겠지. 법적 의제라는 거는 유년기 사회에서 꼭 필요한 거다 그랬잖아. 메인의 입장에서. 이게 아주 유용하다 본 거고. 성숙한 사회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그런 거 자꾸 하면 안 돼. 라고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메인도 법적 의제라는 어떤 거짓말 치는 거에 대해서, 그 유용하다고 봤지만, 이거 봐봐. 법 체계 속에서 더 뿌리 내려가지고 깊게 파고드는 거 거기서 반대한다. 그죠? 성숙한 사회에서는 안 된다. 이 적절하지 않다. 이래 봤잖아요. 그죠? 유년기 사회에서는 이 최적화된 장치고 좋아, 딱 좋은데 사회가 이제 발달한 상황에서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래 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굳이 이렇게 거짓말 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법적 의제가 거짓말 치는 거니까. 그 성숙한 사회보다 유년기 사회에서 법적 의제를 의존할 필요성이 더 크다.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죠? 이해되죠? 그 성숙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법적 의제 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 그죠? 유년기 사회에서는 유용하다고 본 거고. 필요성이 더 클 것이다. 이거 이해되죠? 말이 조금 바뀐 건데. 그 유효성, 그러니까 유용성과 어떤 필요성의 관계, 그죠? 그 의미를 알겠죠? 그 필요성이란 단어와 유용성이란 단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4번은 답이었고, 5번. 정체된 사회에서는 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잡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더 중시할 것이다. 다시. 정체된 사회에서는 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잡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더 그쵸? 사회 변화를 따라간다, 뭐 이런 사회가 아니죠. 정체된 사회는. 어미가, 이거 그냥 사회 변화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잖아. 정체된 사회에서는. 법이 사회 변화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사회 변화, 비트코인 그거 다 불법이야. 하는 사람 다 불법 다 잡아간다?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정체된 사회에서는. 그죠? 법이 사회를 따라잡기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살자. 비트코인 그거 하지 말고 없는 세상에도 잘 살았잖아. 그럼 뭐하러 비트코인 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 마. 불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 정체된 사회. 정체된 사회에서는, 그죠? 법이 문명의 발달에 족쇄로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발목 잡는 겁니다. 발전하지 못하게. 이해되죠? 답은 확실히 쉽게 찾았고, 좀 꼼꼼히 이제 의미까지 보면서 봤습니다. 답 4번. 넘어가서 문제 4번 봅시다. 4번 봅시다. 4번. 이것도 적용 추론, 어려운 문제 같이 보이지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봅시다. 4번.
윗글을 바탕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우리 민법은 2011년 3월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한 10몇 년 됐네. 3월에 이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성년이 되는 시기를 20세에서 19세로 낮춰 가지고 정하고 있다. 19세부터는 이제 성년이네요. 그죠? 고3인가 그러면? 그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불법률 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러니까 19세 밑으로는 19세는 이제 성년이네, 그죠? 그러니까 18세 밑으로는 그냥 뭐 법률 행위를 하게 될 때, 법률 행위라는 게 뭐 고소하고 뭐 그죠? 이런 거 할 때 법정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법정 대리인 누구야? 뭐 엄마 뭐 부모님인가? 나도 법정 대리인의 일단 동의를 얻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어떤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어떤 뭐 누가 계약을 하고, 그죠? 내가 장기를 팔게요, 막 이런 거 계약하고, 내가 돈을 빌릴게요, 돈을 빌리고, 이런 계약하는 거는 취소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 아무것도 뭣도 몰라가지고 막 그거 사인하고 막 이래버리면 나중에 장기 막 털리고, 그죠? 막 이래 막 그래 될 수가 있으니까 뭐 돈 막 빌려가지고 돈 갚아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그죠? 사채 막 쓰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취소할 수가 있도록.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호죠, 보호. 그죠? 보호 목적인 거지. 애 모르잖아, 미성년자를. 그죠? 모른다, 이렇게 보는 거지, 법적으로. 뭐, 똑똑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잘 몰라요. 그죠? 애들도 모릅니다. 한 등의 어떤 특별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게 보호를 해주는 거지, 애들에게. 한편, 민법에 이제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 이상. 민법에서 이제 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는데, 그죠? 18세 밑으로는 보호를 해주는데, 민법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죠? 민법은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18세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혼인을 할 수 있네? 근데 성년이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죠? 그래서 봅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 이제 생길 수 있는데, 그쵸? 어쩌다 보면 이제 혼인을 할 수 있지. 예. 거의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혼인을 할 수가 있다. 민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그죠? 원칙적으로 이제 부모의 동의를 받아라. 왜냐면 미성년이니까 18세는, 그죠? 19세가 돼야지 성년이잖아, 그죠? 18세니까 부모 동의 받아라. 그런데 뭐 어찌 뭐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결혼을 했어, 그죠? 그러나 일단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뒤에 동의를 안 받았는데 속이 거짓말 치고 혼인을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나? 혼인신고까지 한 건가? 혼인신고 되나? 혼인신고 되겠지, 그죠? 혼인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18세 이상부터, 그죠? 혼인신고를 했나 보네.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 허락을 안 했어. 이건 뭐야, 그죠? 근데 그렇게 했어. 부모님 허락을 안 했지만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죠? 주민센터 가가지고 혼인신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부모님이 같이 안 가도 되고, 그죠? 어쨌든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어. 한 뒤에는 실제로 성년에 이르기 전이라도 성년자로 본다. 그러니까 18세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자로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의제구만. 거짓말 치는 거네. 그 성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9세부터 성년이잖아요. 그죠? 성년이잖아. 근데 18세인데 이미 혼인을 했어. 그러면 성년으로 보는 거지. 의제잖아, 의제. 그죠?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부모 등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얘도 뭐 돈이 있으면 원룸 같은 거 얻고, 아니면 뭐 집을 살 수 있고, 뭐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세인데 19세가 안 됐기 때문에 성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인신고가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 성년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년으로 봐야지 원룸이라도 오피스텔이라도 얻어가지고 뭐 살 거 아니야, 그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죠? 이거 뭐 그냥 혼인을 해놓고 뭐 살 데도 없고, 뭐 이들은 뭐 부모님이 싫어해가지고 나 집 나가 이래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어디 살아?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원룸 계약하고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어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만. 성년 의제 규정이라는 게 있구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년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죠? 법적 계약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봅시다. 더 이상 부모 등의 이제 동의를 구할 수 없이 단독으로 이제 유효한 어떤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경제적인 어떤 뭐 식당을 뭐 분식집을 차리든 떡볶이집을 차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어쨌든 이런 규정을 청년 의제 규정이 성년 의제 규정. 성년 의제. 그러니까 성년이 안 됐지만 성년으로 쳐주는 거지. 18세인데 그죠? 그 혼인은 법적으로 되니까. 그 다른 나이는 상관없는데 그 18세 밑으로는 어차피 혼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문제가 없고 이제 문제가 되는 나이가 언제다? 18세. 19세가 되면 상관없지. 성년이 되는 거니까. 그죠? 혼인도 됐고 성년도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다? 18세는 혼인은 되는데 성년이 안 된 거잖아. 그죠? 근데 뭐 어디 뭐 월세도 없고 뭐 떡볶이집 같은 거 하려 그러면은 뭐 어디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성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 굶어 죽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년이라고 보는 거다. 또 노동법 같은 것도 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취직도 마음대로 못할 걸요. 성년이 안 돼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이런 규정을 성년 의제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실제로 민법상 성년 기준인 민법상 성년 기준은 19세에 이르지 않았으면 그죠? 18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적 필요에 의해서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성년자로 간주해 준다. 여기 이제 성년 의제 규정이다. 그죠? 그 다른 나이엔 상관없어. 그러니까 18세 밑으로도 상관없고 19세 위로도 상관이 없는 건데 문제는 18세다. 18세. 그죠? 이해되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답부터 봅시다. 4번. 민법은 법률 행위의 주체인 어떤 그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원칙이 있었죠. 그죠? 특별한 또 보호 제도가 있다 그랬지만 한다는 바람직한 어떤 사회적 목표 달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람직한 사회 목표지. 예? 미성년자를 보호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지. 달성을 위해서 성년의제라는 법적 장치를 도입했다고? 예?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성년의제를 만든 건가요? 아니죠. 보호 목적이 아닌 거지. 예? 보호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라는 거는 야 이거 하지마 니 어리니까 아무것도 하지마 이게 보호잖아요. 지금 뭡니까 그죠? 야 미성년 단독으로 너 못한다. 너 법률행위 못해? 단독으로 뭐 계약하지마.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뭘 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지. 보호라고. 요 개념은 그죠? 보호라는 개념이. 그 성년으로 쳐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야 니가 성년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보호가 아니죠. 그죠? 보호가 아닙니다. 성년 의제 규정은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보호가 목적이 아니지.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라. 성년으로 이제 쳐줄 테니까 살아가라. 라는 거지. 만약에 보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보호하려고 그러면 보호가 목적이었으면 야 너 결혼 혼이 안 돼. 뭐 부모님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보호인 거지. 그죠? 보호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이해된다. 그죠? 쉽게 풀리죠?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1번. 성년 의제 규정은 18세 이상 19세 미만. 이게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18세 이상 19세 미만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혼인은 되는데 성년이 아닌 사람 아닌 경우. 그죠? 규정 18세 이상 19세 미만 기혼자의 혼인 생활을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규범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죠? 규범적 의의라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네요. 규범적 의의라는 게 본문에도 있었죠. 여기 있네. 규범적 의의라는 게 산문단. 규범적 의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규범적 의의가 이런 뜻으로 쓰였구나. 그죠? 법적 의제가 가지는 규범적 의의라는 게 요 말이었구나. 그죠? 또 규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독립성을 보장한다. 요런 규범들 자체가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어떤 규범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18세 이상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노동법에도 걸리고 뭐 월세 계약 아니면 떡볶이집 차리려고 그래도 못해.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 혼인은 가능해. 그럼 혼인은 가능한데 혼인만 해놓고 뭐 그냥 뭐 어디서 살라고 뭐 적어도 원룸 하나도 얻어야 살 거 아니야. 그죠? 원룸 먹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떡볶이집 하나 차리고 노동법 때문에 뭐 어디 공장 취직도 못한 요즘 그런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 그죠 뭐 미성년자 이제 고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고용하지 못하니까 어디 뭐 취직도 못하고 그럼 떡볶이집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법적으로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이런 어떤 성년 의제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이런 어떤 규범적 의의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19세 이상,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어떤 기혼자가 생활적인 독립성을 좀 가질 수 있게 성년 의제 규정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규범적으로, 그죠? 맞고. 2번 2011년 3월 민법 개정은 20세에서 19세로 낮췄구만. 성년 의제로 인한 사실과 법적 평가의 불일치를 줄이는 효과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년 의제 규정을 여기에 넣었다라는 거잖아. 맞나요, 그죠? 맞죠? 이러한 규정을 성년 의제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민법이 만들어질 때 성년 의제 규정을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맞나? 민법은 어쩌고 그러나 어쩌고 하게 되었다. 그렇네. 그러니까 요런 규정을 넣었다는 얘기지. 우리 민법에서, 그죠? 2011년 3월 개정해서 나이는 낮췄지만 그 이제 18세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이니까 뭐 아무것도 뭐 독립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요건 성년 의제 규정을 넣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요걸 넣었다는 얘기지. 그럼 성년 의제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죠? 성년 의제 규정을 넣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평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지금 이제 얘들이 지금 혼인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혼인이 된 상황이고 얘들이 이제 밥을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데 원룸 계약도 해야 되고 떡볶이 집도 차려야 되는데, 그죠? 그런 사실이죠. 법적 평가는 어떻게 돼요? 야, 이건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돼. 응? 법적 평가는 뭡니까? 미성년으로 치는 거죠. 18세니까. 그죠? 불일치지. 혼인을 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데 법적 평가는 미성년자잖아. 하지 마. 라는 거고. 야, 혼인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 이게 불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독립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불일치가 된다. 그거를 누가 줄여준다? 요거 의제. 그죠? 성년 의제 규정이라는 게 줄여준다. 맞죠, 그죠? 이해되고. 3번. 성년의 개념과 기준을 둘러싼 법 체계상의 혼란이 우려된다면, 지금 좀 혼란하죠, 그죠? 18세는 뭐 이렇게 18세 미성년자긴 한데 혼인은 되고 막 다른 나이는 17세 뭐 이런 건 상관없고, 그다음 20세, 21세 이런 건 상관없고 18세만 딱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혼란하지, 그죠? 법적 성년 의제 규정이라는 혼란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여튼 뭐 이게 혼란한 상황이죠, 그죠? 뭔가 좀 복잡하고 뭐 18세면 되고 안 되고, 그죠? 복잡하죠, 짜증나죠, 그죠? 어떤 이런 상황이다. 성년의 개념과 기준을 둘러싸는 법 체계상의 혼란이 이게 좀 혼란한 상황인 거지, 그죠? 뭐가 복잡하고 뭐 18세는 어쩌고 저쩌고 뭐 19세는 어쩌고 저쩌고 뭐 17세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좀 복잡하다는 얘기지, 혼란하다는 얘기지, 그죠? 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법 체계상의 혼란. 그 이제 우려가 되면 성년 의제 규정이 없어도 되게끔 민법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년 의제 규정을 없애버리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추론하면 어떻게 돼요? 민법을 다시 개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18세로 낮춰버리면 되잖아. 이해되죠? 이게 추론이죠. 3번은. 민법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야, 이거 혼란하니까, 야, 18세로 낮춰. 그러면 18세는 성년이고, 혼인도 가능하죠. 그죠? 민법에서. 그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니까 18세는 이미 성년이고, 혼인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여기 19세와 18세를 일치시켜버리면, 아니면 이걸 올려버리든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로 올려버리든가, 그죠? 이거 일치시켜버리면, 지금 이제 혼인은 되는데, 성년이 아닌 경우,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치시켜버리면, 이런 혼란이 없겠지. 짜증나게 막 18세가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뭐 복잡한, 이렇게 막, 법적으로 이렇게 막 주저리 막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그죠? 이해되고, 맞고, 그죠? 답은 4번이었고, 5번. 성년 의제 제도는 실제로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그죠? 그 18세는 성년이 아니죠.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성년자로 보죠. 혼인을 했기 때문에, 야, 성년자로 쳐줄게?
요게 이제 성년 의제 규정이잖아요. 그죠? 거짓말 치는 거지. 그죠? 보는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그죠? 이 이제 부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뭐예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 야, 이 사람은 성년이 아닌데 성년자로 보는 것. 그게 이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죠. 응? 다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뭐예요? 이 사람은 성년이 아니야. 근데 야, 이 사람은 성년? 이렇게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런 진술. 그죠? 사실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아니, 성년이 아닌데 성년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죠. 그죠? 그게 이제 부인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야, 부인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정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소리야? 미성년자잖아. 성년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법적으로도, 그래, 뭐, 법적으로 그래. 그래, 좀 쳐줄게. 그렇게 하자. 해줄게. 요게 이제 그, 부인되지 않도록, 법적인 힘을 가했다. 그런 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부인되지 않도록 하는, 요런 글귀가 있었죠. 요런 워딩이, 어디 있었냐면, 사문단, 여기 있네. 그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이제 부인되지 않도록, 이제 법적인 힘을 가해진 것이다. 그죠? 미성년자, 그러니까 성년이 아닌데, 그죠? 성년이라고 하는 진술이 유지가 되도록, 그죠? 부인이 된다는 얘기는, 야, 뭐, 성년이 아니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성년으로 보는, 그런 법적인 힘을 가지게 하도록 한다.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법적 의제라는 게, 그죠? 그렇게 하는 장치다. 그런 예다. 그죠? 이해되고. 뭐, 답은 4번이죠. 뭐, 조금 깊이 있게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끝인가? 끝이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영상을 또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